안녕하세요. 고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경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매 법정에 가도 그 열기가 실제로 많이 느껴지고 네네. 있고. 그런데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낙찰 받는 네. 경락자 입장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 네. 지난번에 그 낙찰 2건 받으신 것도 네. 하나의 임차인은 그 사례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네. 한 명은 보증금을 또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네.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갈린다고 해서 임차인 네. 입장에서 그 보증금 특히 또 소액 보증금 네. 이런 것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부분이 네.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 뭐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전세 사기의 어떤 문제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차인분들이 최소한 그 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일부만이라도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보호를 받아야죠. 라고 하면 100%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또 저번에 이제 우리가 방송했다시피 제가 낙찰받은 2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들한테 배당이 나가냐 못 나가냐에 따라서 네. 명분에 그렇죠. 대한 대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낙찰 금액도 달라질 수도 있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 저희 사무소에 실제로 매번 들어오는 상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류의 상담 많으시죠? 엄청나게 많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테니까 네. 오늘 방송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전세 보증금 1.6억의 임차인 거주. 1억 6천 보증금. 네. 전세 보증금. 주택 경매 사례예요. 네, 이게 경매에 넘어갔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0일 네. 서울 다가구 건물에 네. 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네, 2022년 네. 5월에. 네. 22년. 네. 그러면 경매가 이제 진행 안 되면 문제 없는데 경매가 그렇죠. 진행된 거죠. 네. 2년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네. 보증금을 못 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건물에는 2022년 3월 4일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네. 요걸 비교하니까 딱 선순위죠. 그렇죠. 선순위 근저당이에요. 네. 이후로는 권리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자기가 찾아보니까 뭐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네.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에서 네.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저는 1억 1,000만 원은 날리더라도 5,500만 원까지는 받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받을 것 같은데요?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네네. 이 사람이 이제 대항력 기준도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 기준만 갖추고 있다면 뭐 근저당권으로 금액이 너무 커서 네. 그 금액을 다 그 경매 그걸 하더라도 선순위로 최우선 변제 이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최우선 변제로 5,500만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표님이랑 똑같이. 네. 열의 9분은 그렇게 생각을 일반 하시고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분들이 무수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거죠? 네. 이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배당금을 하나도 못 받아요.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물론 물론 배당이 이제 남으면 그 남으면 맞죠. 낙찰되고 남으면 최우선 변제는 못 받을 받는다. 텐데 이분은 만약에 거기서 남는 게 선순위 권리자한테 남는 게 없다면 본인으로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1원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죠? 자, 궁금하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네네.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들어가시면 각 지역별로 네. 그리고 시기별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네. 서울특별시에 보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 네. 기준 시점이 있죠. 네. 기준 시점이 있고 그 시기별로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계속 이렇게 증액하면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 뭔 줄 알았다. 네. 2021년도 그 날짜가 문제네. 맞습니다. 그렇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요 범위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쭉 보면 아까 2022년도라고 2년도에 했잖아요. 5월 달이었어요. 네. 아까 보증금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1억 6천이라고 네. 했었어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경우엔. 보존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하죠. 네. 기준 시점은 네. 담보물건 네. 설정일자 기준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 요건을 다시 설명드릴 텐데 네. 어찌 됐든 기준 시점이 최선순위 이거 너무 담보권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 손해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보증 금액이 낮았어야 돼. 보증 금액을 1,000만 원 낮췄어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1억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들어가셨어야죠. 그렇구나. 그래야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됐겠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시청자 될 여러분 한 수밖에 번 더 없죠. 짚어드리면 네.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앞서 있고 현재 기준 지금 뭐 계약하는 기준으로 지금 뭐 요즘엔 보통 뭐 1억 뭐 6,500 뭐 이렇게 네. 이제 기준이 있는 줄 아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우리 그 들어갈 당시 거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금액과 그 그렇죠. 보증 금액 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겠네. 먼저 살펴봐야죠. 그게 아니면은 네.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너무 임차인분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도 등기부등본을 보고 야, 이거 임차인은 반드시 봐야겠다. 네, 최선순위 담보권의 설정 일자를 보고 네. 거기에서 보호되는 금액만큼만 보증금을 넣으면 괜찮겠죠. 그렇구나. 그쵸? 네, 네. 임차인 여러분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그 경매에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도 요거를 보니까 얘는 내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네. 네네. 얘는 내가 선순위로 뭐 할 필요가 없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할 필요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의 결정 기준이 일단 있어요. 어떻게 되든 아까 범위는 살펴봤고 그 소액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네, 당연하죠. 배당 요구 안 하면 소멸해 버려요. 네, 그렇죠. 네. 보증금 액수가 소액 보증금 저희가 좀 전에 살펴본 그 일정한 금액 한도 기준. 이내에 돼요. 네. 그리고 첫 경매 기입 등기, 공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네. 대항 요건이란 건 점유와 주민등록이에요. 네, 그렇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확정일자 안 받으셔도 여기는 보호가 돼요. 그래요. 점유와 등록, 주민등록 이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내가 살고 있으면 네네. 확정일자가 혹시 없어도 예, 없어도 가능하다. 보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주민등록 이전 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구를 유지해야 돼요. 계속 거주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매각 완료시나 배당 일자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만 네, 이렇게까지만 하면 아까처럼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은 보호를 받게 되죠. 그렇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입주 당시의 금액, 보증 금액 이런 것들 확실히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만큼만 보증금을 설정을 해야 보호가 되겠죠. 네. 네. 자.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계약하거나 아니면 우리 경매 투자자가 이 임차인의 배당, 최우선 변제금이 배당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판가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담보물건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네. 보증금의 범위액을. 그러니까 설정, 은행 설정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은행 설정이 굉장히 과거였으면 그 과거의 기준을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보증금을 많이 낮춰야겠네. 네, 많이 낮춰야죠.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뭐 보증보험 증권 발급 안 되면 사실 전세는 안 하시는 것도 답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네. 자, 그리고 신축 건물의 경우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보통은 우리 건물과 토지가 같이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신축은 대지가 먼저 되지. 대지가 먼저 되고 나중에 건물이 추가 담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 담보가 그랬을 되죠. 때 우리 임차인분이 갔을 때 이 담보 기준을 어딜 잡을 거냐.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을 보고 이 기준을 잡을 거냐. 아니면 건물 등기부만 보고 잡아도 되느냐. 나 건물일 것 같아요, 왠지. 그쵸. 그럼 리걸 마인드가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임차인이 쓰는 건 건물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명확히 신축 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범위를 정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축 사업의 어떤 플로우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준공 이후입니다. 네, 맞아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그때 이제 이 부동산이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설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공 이후가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토지 등기부를 떼봤는데 토지 등기부는 한 2년 전에 먼저 설정이 되어 있더라. 그럼 그 당시 보증금만 보호되느냐? 그건 아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죠. 다행이네요. 네. 진짜 다행이네요. 이거는. 그리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1억이 설정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3억이 설정된 거예요. 변경됐어. 그랬을 때 원래 근저당권 기준으로 하느냐? 변경된 거 변경된 게 맞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또 틀리셨네요. 틀렸어요? 네. 그래요? 요거는 원래 설정된 날짜. 최초 설정 날짜. 최초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지워지기 전에 네네. 변경돼서 금액 변경되면 이렇게 위에 게 지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금액과는 상관없이 최초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것도 보증금을 잡아야 돼요. 네, 저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날짜 중에서 근저당 금액이 변경된 게 있다면 네. 최초에 설정된 그 은행, 그럼 네. 대환한 경우는 은행이 그렇죠. 바뀌었어. 바뀌어서 아예 그냥 사라졌다라면 그럼 새로운 모르겠는데, 설정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변경이 됐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전이 됐다 그러면 최초 변경 설정 일자. 그렇구나. 그리고 임대인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 네. 이때도 좀 이제 일반인 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경우죠? 네. 갑,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 보증금이 어차피 갑을 2분의 1씩이니까 그렇죠. 보증금을 2분의 1씩 나누면 보호법에 안에 들어갈까? 아니, 안 그렇지. 그쵸.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겠죠. 전체액을 기준으로 담보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전 방송에 그 낙찰 두 건, 네. 25분 만에 받았다는 네, 낙찰 네, 네. 두 건에 대해서 그건 다시. 네, 그 건에 이제 임차인 분이랑 이제 지금 명도 협의를 어제 사실 마쳤어요.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도 전에 전화 통화만으로 두 분과 명도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전화로. 네, 전화 통화만으로. 네. 능력도 좋으시네요. 명도가 이제 사실 거의 끝난 단계죠. 아, 네. 네. 뭐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인수하는 부분은 별개로 남았지만 나중에 요거 명도 노하우도 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필요하시다면 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분이 네. 자 보세요. 소멸 기준 말소 기준이 네. 2012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지금 배워본 2012년도에 대로 설정돼 있네. 배워본 대로 해요. 2012년도예요. 2012년도인데 지금 전입은 2022년도에 하시면서 보증금을 7천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2012년도에 보증금의 기준을 살펴봐야겠네. 그렇죠. 그게 얼마냐? 2012년도 기준이면 여기에 딱 들어가죠. 네. 14년도고 네. 10년도니까 네.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 7천인데? 7천이죠. 그럼 자. 못 받아 500 때문에? 그렇죠. 500만 원 어떻게? 때문에 지금 2,200만 원이 야, 그럼 보호가 안 이분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도 못 받아요. 혹시 네. 남는 돈이 없다면 설정액을 정리하고 남는 돈이 없다면 하나도 못 받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이분은 배당금이 전혀 없습니다. 야, 근데 안타깝네. 이분이 이제 미리 좀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명도를 해주기로 하셨고 네. 다음 거 보면 자 이거 똑같죠. 2012년 이제 옆에 호수니까 네.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도예요. 근데 6천이야. 예, 6,500 언더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야. 2016년도에 전입하셨는데 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잡으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2,200만 원까지 아까 본 대로 보호가 되겠죠. 네. 근데 왜 배당금이 1,600이냐? 네. 요거는 관리비 뭐 이런 거까지 원래 매각대금에서 네.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는 건 네. 매각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이 낙찰 대금을 보면 한 3,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2분의 1로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2,200만 원이 한도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00만 원, 6,500만 원 이하에서 2,200만 원까지는 이해되죠. 한도예요, 한도. 네네. 다만 어떤 식으로 2,200만 원을 전액 다 주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에서 네. 반을 나눠서 매각 대금. 반까지만- 예를 들어서 매각 대금이 1억이야. 네, 그럼 5천을 배당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생기고 네. 2,200만 원을 주는 거죠. 아, 근데 요거는 매각 대금이 예를 들어 3천이야. 3천이야. 그럼 그러면 1,500이지. 반하면 1,500이잖아요. 네. 그러면 2,200만 원 다 못 주고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주는 거죠. 매각 대금에 예를 들어 매각 대금이 2억이었으면 여유가 충분하니까 뭐 다 주는데 네. 이게 매각 대금이 약 3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그거의 절반인 1,500밖에 보호를 못 받는다. 그렇죠. 여기 써 있죠. 네. 주택 가격 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주의해야 되고 또 네네.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방의 경우에도 또 보호범 금액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그런 거 다 살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네, 대법원 거기서 인터넷 등기소.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네. 계약을 체결하시고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오늘은 진짜 임차인 입장에서 네. 무조건 반드시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냥 뭐 일반적인 리걸 마인드와 상식 뭐 이런 네. 걸로 아는 거보다 더
정확히 알아야 될 어떤 포인트가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잘 외워야겠네요. 그리고 또 그때 변하니까 또 이제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네. 들어서 찾아보고 네, 네.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말씀 진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